네, 안녕하세요. 캡틴 또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굴삭기 직장을 그만두는 이유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1년을 채우고 그만두는 이유와 그 대안에 대해 얘기하려고 합니다. 네, 월급과 근무 환경을 선택하려면 분진 날리는 안 좋은 환경에서 버티고 일하는 게 높은 급여의 이유라면 저는 그건 제 건강을 팔아 돈을 번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면 깎아가면 돈을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한다고 생각 없이 않아요. 두 번째, 더 이상의 발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직장에서 2년이고 3년이고 더 일하게 돼서 나중에 현장 갔을 때 굴삭기로 하는 작업을 더 능숙하게 할 수 있게 된다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그게 안 돼요. 같은 08 타이어 회전직계 버켓을 쓰는 폐목제장이 아니면 전 제 견적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즉 1년을 일하든 몇 년을 일하든 현장에 나가게 되면 회전직계밖에 못 쓰는 레버가 있는 초보밖에 안 된다는 거죠. 셋, 장비에서 내리고 싶지 않다. 저는 진심으로 게으른 놈이 맞습니다. 너무 귀찮은 게 많고 게으른 놈이기 때문에 제 몸이 편하려고 레버 잡고 일하는 중장비를 직업으로 선택했어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며 저한테 맞을 것 같은 직업을 택해 제 할 일 하려는 것 뿐이죠. 근데 장비에서 내려 손으로 하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기에 장비에서 내리지 않아도 되는 다른 직업을 찾아보려는 거예요. 세 번째, 부산으로 돌아가고 싶다. 마지막으로 군 생활을 했던 부산이란 도시. 출퇴근길에 신선대에 올라 허치슨 부두를 보고 전역하면 저런 일을 하겠다 맘먹었던 도시이며 하사 이연병에서 캡틴 또라이로 바뀐 시작점이자 남해로 동해로 놀러가기 좋은 최적의 위치, 한국의 여러 도시들 중 가장 살고 싶은 도시, 거주해본 지역 중 가장 만족스러웠던 도시. 그렇기에 저는 부산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번째, 월급 320만원이 아깝지는 않나. 첫 입사 때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약 최저임금 190만원, 이후 3개월 이후에는 정식 기사로 290만원 받아왔고 입사 1년차부터 월급 320만원이 될 예정이었어요. 제 나이에 제 경력치고는 정말 높은 급여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연 4회, 설, 여름휴가, 추석, 연말 보너스까지 나오는데 웬만한 이름 있는 기업에 취직해 못 받는 거 못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고 더 낮은 급여를 보고 이직을 합니다. 아깝지 않다면 저도 사람인지라 거짓말이겠지만 저는 이 말이 하고 싶어요. 돈을 안 받거나 적게 받더라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돈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어요. 여섯 번째, 다시 다른 걸 도전하고 싶다. 그래도 저는 아직 20대입니다. 후반이지만 뭔가를 시작하고 새로 배우기에 과하지 않은 나이이며 평생 갖게 될 직업을 선택하기에 앞서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굴삭기를 평생 직업으로 택했다가 나중에 가서 안 맞거나 후회하고 그만둘 가능성이 있는 이상 플랜 B, 즉 대체해야 할 다른 직업도 생각해봐야 한다는 거죠. 저랑 안 맞는 일을 돈 벌기 위해서 억지로 한다는 건 제 자유사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두면 어떻게 먹고 살 생각이냐? 첫 번째, 원래 항만 일을 하고 싶었다. 해군 현역으로 부산 작전사에 근무할 적부터 전역해야겠다 싶었고 그 계기는 출퇴근길에 신선대에 올라와서 봤던 허치슨항의 항만 컨테이너 작업이었습니다. 평택항에서 잠깐 일해본 경험도 있고 항만이라는 환경을 제가 원하기에 그저 그곳에 갈 뿐이죠. 항만 장비 중 리치 스테커를 선택한 이유. 하역 장비는 여러 국가에서 자동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에서도 유인 자동화로 운영되는 장비가 있으며 무인 자동화도 조만간일 거예요. 사람이 할 일을 기계가 대체한다는 건 말 그대로 밥줄 끓여먹는 거예요. 사람은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아야 생활을 하는데 기계 자동화는 월급 받을 이유를 없애는 거잖아요. 제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지만 무인 자동화를 조금이나마 늦출 수 있는, 즉 상용화돼서 밥줄 끊기는 기간이 조금이라도 더 긴 장비가 두 가지 있어요. 제 생각이지만 리치 스테커와 겐트리 크레인입니다. 겐트리 크레인은 바다 위에 떠있는 배에서 컨테이너를 짓기 때문에 기계가 대체하기까지 좀 더 오래 걸릴 거예요. 게다가 항만 크레인 노조는 권력도 막강하다고 하는데요. 다만 단점이라면 겐트리 크레인을 운용하는 곳은 항만이 유일하다는 건데 항만 안에서밖에 못 쓰는 기술은 법률성이 떨어지겠죠. 게다가 좁은 사회에서 상호관계 틀어지면 밥줄 끊기긴 더 쉬울 거고요. 참고로 제 선택은 리치 스테커. 동작이 복잡해 무인화되기 어려우며 범용성이 큽니다. 겐트리는 항만에서만 쓴다면 항만으로 들어오는 컨테이너는 어떤 장비로 트레일러에 상하차할까요? 여러 개의 수출 수입 컨테이너로 무역을 하는 회사에서는 리치 스테커를 무조건 사용할 겁니다. 즉 항만에서 쫓겨나도 리치 스테커를 운용할 기술과 경력이 있다면 그 회사에 이력서를 들이밀 정도는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범용성입니다. 굴삭기 1년 경력이면 초보보다는 낫다. 그렇다고 굴삭기를 포기할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자격증밖에 없는 초보보다는 그래도 1년이라도 경력자가 낫죠. 어디 가서 굴삭기 타고 싶어요, 부기사를 배우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몇 억 하는 비싼 장비를 선뜻하게 해줄 마음 좋은 기사님이 거의 몇 분이 될까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폐기물 업장에서 1년 타봤습니다 라는 경력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타고 일해본 경력이 있는 사람이 달려들어야 가르쳐주는 사람도 부담이 줄어들겠죠? 어쨌든 굴삭기를 직업으로 삼을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되는 데까지 부딪히고 배워나갈 거란 말이에요. 네 번째, 주주, 야야, 휴휴. 항만은 기본적으로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며 교대 근무는 주간, 야간, 휴무로 돌아갑니다. 즉, 월요일부터 주간 시작하면은 금, 토가 휴무이고 다시 일요일부터 주간 시작이라는 거죠. 그 사이클로 근무를 돌아가게 되면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돌고 돌다 보면은 주말이 휴무일 때 캠핑을 가거나 어디든 놀러 가면 되고, 평일이 휴무일 땐 굴삭기 부기사를 따라다닐 수 있어요. 사실 지금은 평일에 일하고 주말 쉬다 보니 주말은 주말대로 놀러 가야겠고 평일은 피곤하고 부기사 따라다니기도 좀 어려운 그런 점. 다섯 번째, 한국은 좁고 세계는 넓다. 전역하기 전에 군대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순항훈련으로 4개월 동안 군함 타고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그 많은 나라 중에 고작 10개 국가를 돌아봤을 뿐이지만 첫 해외여행에서 세계는 정말 넓으며 한국은 정말 좁구나라는 걸 배웠습니다. 적어도 한국 내에서는 굴삭기 기사가 흔하게 널려있고 굴삭기 작업뿐 아니라 다른 잡일도 하는 상황이라면 세계 어딘가의 어느 나라에서는 굴삭기로 작업할 기술자가 부족할 수도 있고 언젠간 제가 그곳에 필요할지 모른다는 거죠. 이때 제가 그 기술을 갖고 있다면 저는 제가 자유롭게 살고 싶은 나라를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비현실적이고 비하기 심한 얘기지만 반대로 이게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이야기야 라고 증명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게 저는 이걸 인생을 모험한다 라고 씁니다. 저번 블로그 포스팅에서 제가 먹고 살려면 기술을 배워라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번엔 자유의 가치라는 것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인간이 가진 가장 소중한 가치 자유. 사람이라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지켜야 할 것. 저는 그게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를 빼앗기면 사람답게 살지 못해요. 이건 역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고 배울 수 있고요. 자유가 존재하기에 사람은 즐겁게 살 수 있어요. 돈이 많다면 불행을 막아줄 수 있겠지만 돈이 많아도 자유가 없다면 어느 누구라도 즐겁게 살지 못해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경간부로 군 생활 6년 하면서 배웠기에 저는 나온 겁니다. 사람은 그 존재 자체로 자유롭고 자유로워야 하며 자유로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상하관계는 없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엔 자유가 먼저 있어야 하며 서로의 자유를 존중해주는 과정에서 직책과 나이 등 여러 사회적인 요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서로가 상대방의 자유를 먼저 상호 존중하기 만든 거고 저는 제 성격상 제 자유를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에선 글자 그대로 또라이가 돼서 상대방의 자유나 지책을 무시하고 싸우러 달려듭니다. 선택과 자유에 대해서 제가 해군 현역으로 제독차량 탈 때 함장이란 분이 총원이가 전할 때 했던 이야기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자신의 손에 무엇을 쥐고 무엇을 선택하느냐, 장기 복무를 하든 전역을 선택하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그걸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느냐 없느냐죠. 전역하면 나가서 할 게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장기에 매달리느냐, 장기 복무해도 되지만 전역해도 할 수 있는 게 있으니 둘 중에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느냐. 이 차이점이 인생에 있어 정말 중요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자유가 없으며 즐거움을 찾기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자유로운 선택엔 당연히 본인의 책임은 따르지만 후회할 필요도 없고 하고 싶은 선택을 했으니 즐거움이 남을 거예요. 당신의 자유가 가진 가치를 임금과 비교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자유를 바쳐 노동임금을 받아 생활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기도 하죠. 그렇다고 내가 가진 자유의 가치를 다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유의 가치를 내가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즐거움이 필요하다. 일할 때 느끼는 즐거움 더하기 노동시간만큼의 합당한 임금. 그게 내 자유의 가치라는 간단한 이야기죠. 즉, 임금을 받으면서 즐겁게 일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당신이 가진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내게 돈을 벌어다 주는가? 돈 버는 거 좋죠. 어떻게? 다만 무엇이 내게 돈을 벌어주는지를 알고 가자는 거죠. 무엇으로 돈을 버는 게 내가 더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안정적인 공무원, 이름 있는 대기업 등과 같은 직업은 마치 겉옷과도 같아요. 즉, 이 얘기는 남들이 보기에 너무도 멋지고 이쁜 겉옷을 입고 있지만 이 옷을 벗게 되면 그 알맹이는 어떨까요? 그 옷을 벗긴 알맹이도 정말 멋지고 이쁘게 보일까요? 그 옷의 가치로 돈을 벌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셨나요? 게다가 저 말고도 그 옷을 입길 원하고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서 줄을 설 정도라면 그때 제 가치는 과연 얼마일까? 어떻게 될까요? 마무리. 그래서 캣도 너는 멀쩡하고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놈이 왜 또라이라는 이름을 쓰냐? 라는 질문을 실제로 몇 번 들었어요. 실제로 저는 평소에 밝고 재미있는 성격을 갖고 있지만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또라이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또라이도 있고요.
요즘 밀고 있는 멘트인 모험을 하려면 똘끼가 필요하다. 인생을 모험하는 캡틴 또라이. 즉 평범하지 않은 사상과 생각으로 자유와 즐거움을 추구하겠다 에서 나오는 똘끼의 또라이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마블 시리즈의 캡틴 아메리카 팬입니다. 캐릭터 자체를 좋아하기도 하고 캐릭터의 사상을 좋아해요. 제가 생각하는 자유사상에 맞기도 하고요. 이사가면서도 뇌리에 쏙 박히는 어감이 찰지지만 공중파 같은 데서 함부로 언급하기 어려운 그런 닉네임. 저는 이 캡틴 또라이라는 닉네임이 참 마음에 들고 잘 만들었다 생각하고 저는 제 닉네임처럼 제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